마음대로 할게요. 18번 하고 여기네. 자,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8xy야 더하기 5y 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리고 끝에 3y가 되고 더하기 k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1입니다. 이게 18번이고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게 가장 큰 힌트죠. 실수 xy가 존재할 때 이게 가장 큰 힌트입니다. 뭐라고요? xy가 존재한다. 근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x도 하나의 해니까 존재해야 되고 y도 해니까 하나 존재해야 돼. 그래서 관계가 두 개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뭐로 먼저 해볼 거냐 하면 y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x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x로 먼저 식을 정리해 보자. 그래서 x제곱에 여기 x에 그 다음 끝에 뭔가 숫자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능빵이라고 해가지고 판별식 써야 돼요. 왜? x가 존재한다. 그냥 실수 x가 존재한다. 판별식이 0, 2, 4가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써야 됩니다. 가봅시다. 4 하나 있네. 마이너스 8y 하나 있고 쭉 가가지고 마이너스 4 둘 있네. 그 다음에 5y 제곱에 더하기 3y에 더하기 뭐야? k 마이너스 4분의 11이 있죠. 오케이? 이렇게 있겠네. 자, 가봅시다. b 다시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4y 플러스 2의 b 다시의 제곱 맞죠? b 다시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뒤에 있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4에 여기 집어넣읍시다. 20y 제곱입니다. 12y가 되고 4k가 되고 마이너스 11이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까지 해야 되죠? 숫자 정말 예쁘다. 계산해주면 얘랑 얘랑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y 제곱입니다. 이거 곱하면 8 2배 해주니까 16y고 계산할 게 얘랑 얘랑 계산해야 되겠네. 플러스 4y입니다. 자, 그러면 2차항까지 계산이 완료됐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4 하나 있네요. 15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4k 하나 있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 요런 형태가 되는데 맞죠? 가봅시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존재해야 된다. 부동 방해 구야 맞지 않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고 위로 올라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영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0 이상이다. 얘가 존재해야 된다. 가봅시다 그냥. 뭐 돼야 되겠지. 뭐 돼야 되겠죠. 가볼게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자, 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y 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얘를 하나의 2차 함수로 봅시다. 그래서 2차 함수로 보는데 위로 볼록하겠지. 위로 볼록한데 그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 무조건 존재해야지만 y가 존재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지점 봅시다. 누구 집어넣는데? 합이 얼마야? 1이야. 그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1 나와. 부호 바꿔줄게. 상수함 더해줄게. 16 마이너스 4K가 돼. 됐지? 됐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내가 착각했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면 존재한다. 따라서 뭘 할 수 있어? K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K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때의 y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야 돼. 2분의 1이니까 그때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자 2분의 1 그리고 4 잘 들어봐. 2분의 1 그리고 4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뭐가 성립하느냐? 등호가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왜?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4가 되면은 어차피 0이 되는 거잖아. 이 값이.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합을 해주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2y 플러스 1이 만들어집니다. 합. 오케이? 합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왜? 이게 합은 두 근의 합이니까 중근이라서 절반이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을 탁 집어넣으면 x값이 1탁 나오겠네.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 실수가 존재해야 돼. 판별식까지 이해하셨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y가 존재해야 돼. 맞죠? y가 존재해. 두 번 쓴다고 그랬잖아요. y가 존재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지. 위로 볼록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지만 y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0, y 그냥 여기가 0이 있었다고 치자고 0이 이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 없는 거잖아. 위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튀어나와야 되니까 가장 큰 지점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서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라서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등장하는 거고, 근데 최대값일 때는 K가 4일 때고 K가 4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 값이 0이 되는 건데 이거 위에 식을 정리한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얘가 0인데 얘가 뭔데?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그 중근을 어떻게 찾는다? 중근을 어떻게 찾는다고? 합으로 찾는다. 두 분의 합? 합입니다. 이게 합. 요 부분이 합이야. 합을 얼마로 나눠? 또다시 2로 나눠. 그래서 그 중근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값이 y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냥 1 나오겠네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x 값이 1 나오고 y 값이 2분의 1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갑시다. 괜찮은 문제네. 어디 보시느냐? 우리 이제 뭘 할 거냐? 2차 분식 살짝 갑시다. 2차 분식 살짝 갔다가 거기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해드릴 겁니다. 자,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은 15장이 나와 있어요. 15장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 이거는 변화가 없거든. 변화 없는 내용입니다. 변함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도 없고요. 계속 이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크다라는 거를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딱 수식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헷갈릴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왔었던 것처럼 그래프로 그러면 확실하게 점점 뭐다 이해도나 문제 다루는 능력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야. 아, 얘가 가로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 얘의 해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냐? y는 내가 fx를 그렸어. 이것이 y는 fx가 누구보다 여기 gx 있어요. y는 gx보다 이게 뭐야? 위쪽입니다. 이것이 얘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뭐야? 위쪽의 x의 범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x의 범위를 해라고 불러. 오케이? 다르나요? x의 범위를 해라고 불러. 한 가지 더. 이 범위를 구할 때 이 범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계가 있을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y는 fx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이 y는 fx 말고 또 다른 녀석이 얘가 y는 gx라고 둡시다. 됐니?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 문장을 통해서 fx가 gx보다 큰 쪽은 어디냐? 큰 쪽은 위쪽이고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애매모호한 이런 지점보다 어디가 제일 중요해? 경계가 제일 중요해. 경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계가 뭐야? 얘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그 경계를 해라고 부르지만 얘는 경계, 부등식에서는 경계라고 불러. 그래서 그 경계가 알파와 베타라면 자, 경계는 뭐야? 그렇죠. 부등호를 떼고 부등호를 제거하고 부등호를 떼고 등호로 바뀌었을 때 이거에 뭐가 되느냐? 경계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 실근에 대한 방정식 이론을 또 적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차 방정식에 했었던 내용들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등식의 해를 봐라.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범위다 라는 건데 그 범위를 나타내다 보면 경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경계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공통수학 1, 2를 할 때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경계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적는다면 경계가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어디에서? 부등식의 경계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 이전에 우리가 경계다라는 거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답답할 겁니다. 답답합니다. 계속 답답할 거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 작다는 반대겠지. 위면 아래. 맞지? 위아래만 잘 보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좀 할 거냐면 얘를 좀 봅시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해가 쭉 가는 본질적인 내용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2차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해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해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는 토탈 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접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됐어? 자, 저렇게 될 수 있더라. 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타내. 여기서 돼요. 딴 걸로 해야지. 자, 위로 볼록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또 안 보이는 거야지. 난감하네. 좀 적게 하면 되지. 갑시다. 자, 여기 알파 베타가 있어요. 여기 알파가 있어요. 갑니다. 자, fx가 0보다 커, fx가 0보다 작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다 있는지를 봅시다.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 자, 0보다 커? 어느 부분이야? 0보다 커? x축보다 위쪽이야. 얘가 지금 y 꼴 0이잖아요. 얘보다 위쪽이야. 즉 얘보다 위쪽이야. 위쪽인 범위네. 맞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 맞죠? 이해돼요? 이때는 0보다 커? 어디? 해가? 없죠. 해가 없죠. 여기서는 해가 없습니다. 얘도 해가 없습니다. 됐죠? 이해돼요? 맞죠? 자,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어느 부분이야? 이쪽 아래쪽 부분이야. 아래쪽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래쪽 부분, 요 아래쪽 부분입니다. 따라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0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요거 좀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죠? 0보다 작다지. 근데 접하지. 접하면 0인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지. 그러면 그거 빼고 다잖아. x 이꼴 알파인 실수입니다. 잘했나요? 빼고 답니다. 빼고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야.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거 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좀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요 지점에서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전체가 해가 되는 거고 자,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알파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경계가 들어가겠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 좀 진짜 특이하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지? 딱 x 이꼴 알파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인 부분. 오케이? 0인 부분이니까 x 이꼴 알파가 되는 거야. 0보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얘는 없잖아요. 해가 없습니다. 잘했나요? 이해가 됐어? 자, 그리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얘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여기도 모든 실수가 됩니다. 따라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전체로 나온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나요?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나올 수 있는 타입은 이만큼이 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자, 요것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쭉 간다라고 칩시다. 쭉 간다라고 쳐서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 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떠 있는 거 하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예 끊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는 요 부분이야.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큰 경우, fx가 0보다 작은 경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하고 뭔가를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0보다 크답니다. 0보다 크다니까 어느 부분이야? 요 부분이죠. 0보다 크다 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0보다 크다? x가 누구보다? 알파보다 작거나 누구? x가 베타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은 좀 특이하죠. 어떻게 되는데? 0보다 큰데 0인 지점 빼면 되는 거니까 x가 알파가 아닌 실수 모두가 된다는 얘기고 제 끝에는 뭐야? 모든 실수가 되겠죠. 0보다 작다. 어느 부분이야? 여기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될 거고 아래쪽 부분이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0보다 작다. 이때는 해가 없죠. 0인 부분까지 있으니까 해가 없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이쪽에도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고 해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들어가니까 x가 등호만 들어가겠죠. x가 베타 등호가 들어갑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서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오케이? 모든 실수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부분이고 따라서 얘는 알파의 값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간다는 얘기죠. 여기 봅시다. 얘는 뭐가 돼? 0보다 작다. 이 특이하죠. 해가 딱 한 개 나오는 경우잖아. 얼마가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이꼴 알파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는 얘가 없죠. 모든 경우를 다 한 겁니다. 2차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싹 다 한 겁니다. 자, 됐죠?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런데
저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2차 부등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친다라면 fx가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뭐가 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때는 둘 다 접해야 되겠죠. 이때는 둘 다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느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당연히 이쪽은 2차항의 개수가 양수고요. 당연히 이쪽은 2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로 그래프를 보고 다 인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저렇게 6가지 타입으로 등장한다. 오케이? 갑니다. 저게 2차 부등식의 뼈대 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누구를 외웁니까? 얘를 외웁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A에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기계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식을 정리했어. 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식을 딱 정리했는데 정리할 때 무조건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정리합니다. 오케이? 양수로 정리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외운 걸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풀기 위해서, 지금은 부등식을 풀겠죠. 기계적으로 양수로 만들어 놓고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떠올리는 거야. 양수고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사이가 되네. 라고 생각을 이쪽에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그냥 0보다 작다? 사이다. 0보다 작다? 근과 근 사이다. 0보다 작다? 근과 근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간주합시다. 그러면 알파가 베타 사이가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사이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식을 정리를 다 했어. 내가 다 정리를 했어. A가 있을 거고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까지 뭐까지? 인수분해까지 한 상황이야.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야? 실근을 안다. 실근은 이 부등식에서 뭐예요? 경계니까 경계를 다 파악했다 이 얘기거든. 자, 2차항의 개수는 웬만하면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합니다. 양수로 만들어서.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대. 크거나 같다? 바뀝니다. 크거나 같다? 바뀝니다. 뭐? 경계 바뀌라고. 경계 바뀝니다. 누가?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누구보다? 베타보다 크거나. 오케이? 바뀌라고. 사이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이와 바뀌다. 사이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일단은 기본 문제 15-7번 봅시다. 자, 15-7번에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기계적으로 조금 연습하고 난 다음에 자, 조금 응용에 관련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뭘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아니면 경계를 찾습니다. 인수분해부터 먼저 합시다. 항상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확인하고 0보다 크거나 같네? 바뀝니다. 오케이? 바뀝니다. 그래서 경계 바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야. 얘 인수분해 되지. x-4에
x 플러스 3이야. 뭐야? 4이. 오케이? 4이. 4입니다. 마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까지.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자, 얘는 어느 정도 바로 암산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무슨 말이야? 4가 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 이꼴 4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해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요.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짱의 개수가 양수니까 밖이 되겠죠. 밖입니다. 1과 6의 밖.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밑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5죠. x 플러스 2죠. 얘도 바뀝니다. 맞죠? 0보다 크니까 바뀝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누구보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얘가 되겠지. 여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누구보다?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부등식 뒤에 있는 내용 살짝 정리할게요. 좀 쉬어봅시다.